에스라엘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불량 헬스 리부트. 자, 오늘도 이렇게 어색하게 돌아왔습니다. 어색하게. 어색하게. 뭐 지난번에 우리 쌤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예. 다음에도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해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또 오 원장님 코너. 오늘은 또 오 원장님 특이하게 네네. 전에는 뭐 책 같은 거 좀 소개시켜 주셨는데 오늘은 책 아니고 딴 내용을 또. 그동안 책 많이 읽었는데요. 네. 뭐 재활책 읽으면 다 비슷비슷하고 거기 또 음. 뭐 전생책 많이 읽었는데 전생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왜 해왔으면서 전생 얘기하다 좀 짜증났어.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결론은 전생에 난 내가 모르겠으니까 현생을 즐기다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거야. 모든 생명체 그런 목표가 같네. 그치. 그치. 전생에 내가 뭘 했건 내가 뭘 최대- 선생 써놓냈건 난 잘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다음 생에 나한테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사실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쵸. 없어지는 거. 이번에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즐기는 걸로. 맞아요.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병인 거고. 네. 안 걸리게 전생을 믿긴 하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믿지는 않아요? 사실 뭐 저는 다 믿고 안 믿고 다 섞여 있으니까. 그때 그때 네, 믿고 돈 되는 쪽으로. 사례보냈어요. 왜? 미안. 네? 이거 백신 부작용인가요? 아? 그런 거 아니죠? 아직 아프신 거 아니죠? 열나는 네. 거 아니죠? 네. 네. 멀쩡합니다. 자, 오 원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냥 재활 얘기할 겁니다. 재활 얘기. 재활. 음. 재활 이야기. 음.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네. 목이 좀 잠겨갖고. 음. 네. 우리가 볼륨 조절할 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 아 그런가? 볼륨 지금 조절을 목소리- 채널이 3개가 안 들어와니까 하나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목소리도 같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 톤을 좀 맞춰야 됩니다. 내가 좀 크게 얘기해야 되겠네. 지금 좋아요. 네. 이렇게. 얼마 못 갈 거예요. 지금 이제 벌써 귀찮기 때문에. 다 힘, 지금 이제 아까부터 다운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음. 체력이 다 돼가고 있어. 네. 자, 재활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재활 어떻게 해야 되나 강의를 좀 하려고요. 일반 사람들이 재활을 일반 사람들이 재활. 셀프 재활. 그렇죠. 셀프 재활. 보통 재활하면은 그 이제 치료사분들이나 병원에서 이제 보통 네. 그런 경우 그렇죠. 많잖아요. 예. 병원 오시는 게 좋은데 정말 사실은 재활을 하려면 네 하고 싶었는데 음, 병원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병원 오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맞아요.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재활로 의료보험 범주 안에서는 좀 이렇게 한계가 좀 있어요.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실비를 들여서 진짜 도수 치료를 받는데 그것도 선생 따라 다르고 병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되게 도수 치료를 돈을 벌라는 병원들은 네. 환자가 빨리 돌아야 되니까 어떤 매뉴얼화 시켜놓고 네. 그냥 마치 목 아프면 이거, 뭐 이거. 이제 돌리는군요. 이렇게. 그쵸. 근데 사실 재활은 제가 조금 얘기를 아니 해줘서 지금 제가 하려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많이 섞여 있는데 요즘에 이제 박 교수 면접 본 얘기 요즘 선생님들 얘기하다 보면 저희도 뭐 꼰대긴 하지만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랑 뭐 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케이스가 어때서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재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공시켰다. 뭐 전후 사진도 있고. 근데 이게 결국 도수 치료 때문에 좀 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연봉이 고만고만 할 때는 대부분 큰 병원 들어가서 수술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돼서 도수 치료나 뭐 치료하는 병원에 옮겨가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덧 시급이 올라가면서 애들이 초봉 때 취직을 안 해요. 그냥 3년차까지 놀면서 학교 다니고 알바만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어. 취직을 안 하고 왜냐면 취직하면 연봉이 초봉이 너무 짜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벌고 이 시급이 좀 많이 올라가서 요즘엔 파트타임이라는 게 알바가 더 비싸. 그러니까 처음 1년차, 3년차까지는 대부분 학회에 듣고 알바만 하다가 경력을 쌓아요. 그런데 보니까 도수치료가 활성화가 많이 됐네? 도수치료실에 가. 사실 도수치료는 환자가 맨날 똑같이 와도 그 환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사실. 평가하고 뭐 전후로 비교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뭐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회사원들만 비슷한 맨날 오니까 이 도수치료사분들이 평가하는 거 점점 잊어버리고 다 똑같이 마사지만 하는 거죠.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그냥 생략돼 버리는 그냥 생략된 거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너무 좀
일단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그렇죠. 우리가 치위생사가 뭐 누구랑 지금 뭐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일단 요건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활의 체계의 기둥이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서 여기에 조금 경력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경험으로 얻는 사이트들이 사이트가 많으니까. 세 번째 얘기할 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마사지사랑 치료사랑 다른 게 뭐냐 하면 재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사실. 그건 전문 물리치료 채널에서 말을 해. 아니 정말. 할 수 있지. 마사지사는 그냥 해당 프로토콜 마사지를 하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단지 대부분 이런 효과가 나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재활이나 그 물리치료사라면 제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기법 마사지를 했을 때 얻는 효과로 ROM이 가동범위가 늘건 통증이 줄건 뭐 자세가 바뀌건 뭐가 일어나 변화가 있어서 그걸 이제 환자한테 주지키고 운동교육을 하고 이래야 뭔가 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도수치료를 회사원 근처에서 그냥 목 아픈 허리 분들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생략되고, 그 도수치료가 벌써 유행한 지 꽤 됐잖아요. 이제 약간 실비보험이 줄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다운되는 추세인데 오히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사람들 도수치료 하시는 분들 연봉은 좀 올라갔는데 회원분들이 환자분들 기대에 비해서는 그냥 고급스러운 마사지사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이 용어 자체를 혼용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사분들 말고 환자분들이 이거를 마사지라는 말 자체를 갖다가 그냥 이 재활 수기 치료하는 거랑 맞아요. 마사지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진짜 이게 마사지처럼 돼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방금 원장님 얘기한 대로 마사지하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고서 병원 와서 마사지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사지하고 지금 얘기하신 수기치료? 약간 이런 거는 좀 제가 봤을 적에는 외양상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그냥 뭐 용어 설명부터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적용되는 사람의 니즈부터가 사실은 달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로 레벨이 있어요. 안 아프고 한 레벨. 그냥 안 아프지만 특히 건강하지도 않은 레벨이 있다고 이게 제로라고 치면, 마사지는 제로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려는 사람들, 올라갔다가 힘들어서 조금 이렇게 웨이브가 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명확하다 진짜. 요법이고, 좋은 생각. 도수 치료는 밑에 있는 사람들 영역이에요. 그렇죠. 이건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옛날 안 아팠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목표예요. 용어 자체가 치료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건강해져도 이 굴곡을 항상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 아파. 제로까지 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궁극의 영역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내려올 수도 있고 이 현상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명확해. 이게 목표야. 제로가. 안 아픈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도수 치료도 필요하고 재활도 필요하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목표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영역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조금 더 정교해야 되고요. 조금 더 그 환자가 원하는 목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의외로 실비보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비보험이 도수치료를 많이 처방하면서 결국 마사지 받거나 실비보험 받거나 도수치료 받거나 이 중에 사람들이 도수치료를 받는 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마사지 하면 자기 돈 내야 되는데 도수치료 받으면 실비보험 보험 처리해야 되니까 그냥 안 아픈 사람도 일단 뻐끔하면 도수치료 받으러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하는 거죠. 이게 혼용되는 게 실비보험 탓도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비보험이 뭐 청구를 해보신 사람과 안 해본 사람들을 나눠요. 청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치료를 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본 사람들은 난 30회까지가 되니까 30회 이번 연도 6개월 안에 꼭 채워야 돼. 그렇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더 비싼 거 없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는 이건 약간 팁인데,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나오고 개인실에서도 나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다니시는 분들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요걸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면 항상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 맞춰서 시장에 맞춰가지고
그 공급이 생기잖아요. 생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공급들이 생기고 있는 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해. 이번에 저 일반인들한 재활 가이드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결국 시장은 수요랑 공급 실비보험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보험 청구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옛날에 그 도수치료 인기 있기 전에는 뭐가 인기 있었냐면 스포츠 재활이 엄청 인기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그건 그때는 맞아요. 병원에 그게 수익이 된 거예요. 왜냐면 최대에 나오신 트레이너분들 저렴하게 써서 운동선수나 뭐 회원 운동시키면서 그때는 그냥 개인 돈을 회원분들이 낸 거죠. 환자들이. 그렇죠.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기 돈을 운동을 위해서 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느 놈에 보니까 도수치료로 다 되네? 그러면 이제 도수치료로 실비보험 청구를 하면서 마사지, 뭐 교정운동 이게 다 옮겨간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실비보험에서 그런 거 제재를 좀 많이 하는 추세라 앞으로는 도수치료도 점점 없어지고 다른 게 나오겠죠. 근데 약관이 옛날 보험이 다 좋다고 요즘 네. 약관들은 다 까다로워요. 특약으로 그쵸, 넣고요. 그쵸. 그리고 총 금액 제한도 있고 횟수 제한도 있고 좀 그렇게 추세예요. 사람들 너무 많이 타먹으니까. 그런 건 있죠. 네. 그럼 이제 요즘에서 그러면 수술하신 분들 재활하려면 어딜 가야 되냐? 이것도 진짜 난제래요. 아 진짜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실비로 마사지 정도 받으려는 그 니즈의 형성이 진짜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영역까지 어떻게 보면 없애버리고 있는 거지. 없애버렸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영역이 아까 말했던 제로웨브 밑에서 진짜 목표를 같이 해줄 치료사들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경험 전에 훨씬 그 페이가 괜찮은 그냥 일반 사람들 어느 정도 관리 정도 해줘야 되는 그 니즈 안으로 투입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영역을 관찰하고 경험을 쌓고 할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날리는 거죠. 날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막상 수술 환자가 오면 수술 청통을 보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런 걸 치료하는 게 물리치료사인데. 네, 그렇습니다. 참. 근데 그 두 가지인 것 같긴 해. 이거는 사실 예견된 거기도 한데. 맞아요, 예견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기존의 재활시장은 제대로 돼 있었었냐? 아니요. 그것도 그렇진 그것도 않거든요. 아니군요. 그때는 뭐랬냐면 배고팠지만 의지가 있었던 시절. 뭐 다들 있잖아요. 웹툰 시장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을 때 그냥 골방에서 웹툰 그리던 사람들은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꾸준하게 올려서 공짜로 봐줘도 좋아했던 시장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 저기 열정만 있었죠. 그리고 넌 정말 고수인데 막 이런 느낌. 누구 선생이 진짜 고수래 막 이런 느낌은 좀 있었었다고. 뭔가 약간 이 강풀 선생이 날리는 약간 그때 시절. 근데 하나같이 가난했지. 가난했죠. 하나같이 가난했지.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것도 것들. 제가 처음에 그 운동하는 트레이너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트레이너 따서 병원에 오면 병원 경력을 쌓겠다고 연봉이 처음에 말도 안 됐어요. 2천도 안 됐어요. 2천도. 아? 진짜요? 너무 2천도 안 나 96년도 최저 시급 못 받았어. 2000 몇 년도니까 2000년 초반에도 최저 시급도 안 됐어요. 너 연봉 얼마였대? 연봉 2천도 안 돼. 뭐 여기 3개월 인턴 동안 연봉이 1600, 1800 이랬는데 그게 돼? 했더니 근데 병원 경력 쌓잖아요. 뭐 이랬어. 완전 착취네. 그렇죠. 와. 근데 애들 이제 환자들 근력 운동 시키기 좋다고. 거기서 이제 경력 쌓아서 다른 센터로 옮겨가고 뭐 그랬죠. 그때 이제 그거 대신해서 뭐 어디 병원에서 몇 년간 일했던 일에 타이틀이 붙으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자기 경력이 되는 거죠. 그게. 그쵸. 어디 실장도 맡을 수 있고. 커리어가 되는 거지. 어디 연예인 머리 하면서 그쵸. 나 누구누구 헤어 맞아요. 저기였다고 써져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 연봉도 낮은데 나 초봉 때 2,400이었는데 제가 2,400 낮다고 이야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트레이너들이었거든요. 네, 힘드시겠군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실비보험 때문에 시장이 한번 바뀌었죠.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센터나 병원에서 치료사분들을 이렇게 뽑고 트레이너분들 많이 내보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현식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연봉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세상에 도수치료로 병원에서 실비가 되니까 그래도 병원들이 이제 확장 일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가 20명, 30명이 돼요. 와.
청구가 이렇게 되는 그러면 패드를 쫙 깔아놓고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실비로 그러니까 그 직장 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대리가 도수치료 받고 왔는데 지 돈 뭐 15,000원밖에 안 낸대. 근데 어우 시원하대. 이런 식의 니즈가 그럼 나도 나 허리 아파. 나 목 아파. 어깨 아파, 목 아파, 뭐 이러면. 나 저번에 회사한테 청구했는데 회사에서도 나오대. 그럼 하는 거죠. 하는 거지. 그러면 받으면 받을수록 인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막혔다는 얘기도 있고 통합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처럼 못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 돈을 안 벌어도 내가 15,000원에 지금 뭐 타이 마사지 제대로 받으려도 7, 8만 원은 줘야 되는데 15,000원, 2만 원에 그 요즘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었을 거예요. 특가까지 걸면 그래도 실비보험을 하면 많이 싸죠. 그러니까 이게 실비보험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얘기할 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비보험을 높게 쳐주는 게 이를테면 뭐 치료 주사 하나에 15만 원짜리 도수 치료도 15만 원, 20만 원짜리 뭐 이런 게 있는 게 사실 어떤 좀 물리치료가 핫백 있잖아요. 그 물리치료 가면 세 가지 꼭 하거든요. 꼭 하죠. 3종 신기가 있죠. 핫백 되고 적외선이나 네. 열치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울트라사운드. 돌려주실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기치료. 요거 맞아요. 3대장인데 요거 수가가 그러니까 20년 전 그대로라고 보면 돼요. 물가 상승률 이하. 핫백이 200원인가 그래요. 야,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세상에 편의점 가도 2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 나름 전문 면허 가진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봐주는 15분 아무리 핫백이지만 세상에. 요게 200원이에요. 자기 부담금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와가지고 환자들도 황당해. 저 이거 11건 빼주세요. 그러면 환불 받으세요. 근데 200원 주니까 이거 200원이에요? 뭐 이게 황당해요. 환자들도. 여기서 다음 얘기할 게 재활판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는데 그럼 전 항상 처음 병원부터 지금까지 괜찮은 의사나 괜찮은 의료체계 찾아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의사는 없지. 수술이 나면 잘하면 다행인 거야. 결국. 수술 힘들거든. 돈 되는 거 하고 싶어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수술 잘하면 다행이고 의료체계 우리나라가 뭐 독일이나 일본 거 나쁜 거 뭐다 만드는 의사 권위 높다지만 다른 나라는 더 개판인 거지. 그치. 그 핫팩 3종 신기가 미국 가면 그거 하고 5만 원 이상 내요. 그렇죠. 네, 그냥 산업치료실에서 뭐 걔네 그랬고 물론 그런 맨날 거기도 보험 청구를 레터를 해갖고 받긴 하지만 3만 원에서 5만 원이야. 열치료, 정기치료 초음파 하는 게.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지금 비수가 실비보험으로 할 수밖에 없는 비수가 영역과 이 그냥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 이 영역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엄청나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요거 벌충해. 대신에 이거는 안 올리는 걸로 가자. 이게 점점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커지면서 요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도 택시 요금, 기본 요금 정도로는 올라가고. 그죠. 그쵸. 그럼 우리 생각이지. 회원분들이나 환자분들, 특히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무조건 안 된대. 그쵸.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은 또 한 1,500원으로 동결해 놓거든. 이거 모든 가격은. 그 65대 이상. 의료보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500원 하루에 1,000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병원을 도는 거야, 이제. 이렇게. 목하고 허리하고 발목하고 손목하고 병원 네 군데 돌아도 6,000원인데.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싼 건 또 싼 니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치료들을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처리해 주는 것과 그냥 그런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그냥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영역이 사실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교통사고 받아서 지금 당장 아픈 사람도 해줄 게 이거밖에 없고 어르신들도 해줄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걸 통일하다 보니까 전 국민 의료보험이고 어딜 가나 같은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수치료가 없었을 때는 과연 이건 재활 영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냐. 이거 보면 개판인 경우 많거든. 옛날에 수술 받고 와가지고 아주 안 올라가시는 분 많고 그냥 포기하듯 사시는 분 많고 한 번도 제대로 뭐 경각고를 돌려보세요 조언 받았던 적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나마 이게 시장이 좀 커지니까 어떤 그냥 서비스만 말고 정말
재활을 원하는 사람들도 이 영역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재활을 원하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시간을 내줄 수가 있잖아. 왜냐하면 큰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적어도 한 30분은 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30분 동안 정말 그 아까 말했던 그 기둥을 조금 받고 올라온 관록이 있는 치료사라면 그 사람을 같이 고민하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순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부분의 니즈 때문에 밑에 있는 양화가 조금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요거를 그 시간이 영위해줄 밑에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고 그 치료사들이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부분이 없는 도련해진 거지 어떻게 보면 위로 다 흡수해 버리니까. 네네네. 뭐 나 같아도 당장 멜론 땄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흉부외과 뭐 인턴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랑 조금 똑같게 돼요. 비슷해요. 뭐 피부과나 이런 쪽으로 다 가고 정말 사람 살릴 의사는 없다라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약간 바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사들이 어느 정도 그 소양을 깠는데 의사들이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하는 이유를 저희도 조금 알겠거든요.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분야는 책으로 해서 합격해서 오케이 나 합격했어가 아니라 되게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호흡이 필요하고 그렇죠.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기술도 필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환자랑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같이 재활 과정을 같이 하는 정도의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마치 인턴 레지던트 네네네. 뭐 이런 이름은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런 과정 동안 좀 보장을 금전적으로도 보장이 좀 되고 좀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고 그리고 물리치료 자체가 와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야 돼. 붙여주고 가는 거 말고 그렇죠, 그렇죠. 싸게 그냥 해가지고 그 할머니들도 받고 재활 진짜 필요한 사람들 받는 게 아니라 룸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만져보고 평가하고 하는 거 한 번 정도는 맞아보게끔 해줘야 돼. 그게 약간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많이 변했네요. 쌓인 게 많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병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조금 더 그리고 일반인의 재활이라고 해놨는데 너무 정책적인 얘기만 지금 20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원장님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좀 본인 코너인데 열변을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 병원 얘기를 내가 병원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치면 되게 시끄러우시던데 죄송합니다. 일반인의 재활이라고 해서 회원분들 보다가 그냥 빨리 스킵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는 우리 너무 공감하고 좋은 얘기인데 그치? 아니, 뭐 처음 시작부터 그랬어. 우리 싸움 얘기 물리치료사가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막 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 아니라 5분 10분 하고 그래서 일반인 어떻게 되나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일반인들 너무 위한 깊게 얘기를 들어갔는데 사실 이런이 난 편해. 본격적으로 한번 그럼 일반인들은 제가 시간이 어떻게 거의 다 돼서 이제 뭐 네네 어떻게 뭐 안 될까요? 아니 근데 내가 말하는 끝에는 뭐가 있었었냐면 선상하기 이러니까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좋은 병원을 선택하고 정말 재활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병원 자주 가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병원 어려워해. 그렇지. 가고 아니 외국은 예약해놓고 돈도 비싼데 예약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한국은 그냥 나가면 병원이야. 아무나 다 가도 돼. 근데 그거 함정이 있다니까. 음. 다 어딜 가도 되니까 다 사기꾼 새끼들 같아. 아 그거는 뭐 경험이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다 와가지고 네. 다 무슨 수술시킬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공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환자들한테 그래. 세 군데 가보라고. 세 군데 예상 가요. 네, 맞아요. 세 군데 아니 어딜 가도 된다는 공통된 거. 의견이 나오면은 그쵸. 네. 근데 가면 그 사람들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내가 뭔가 털리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다. 세 군데 들려보고 들어보시라 하고 그리고 제 얼른 마무리를 할게요. 좋은 재활병원을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어깨가 잘 안 돌아가 이거 어떻게 재활하고 싶어 할 때는 그냥 베드만 있는데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마사지 받고 오는 거야. 그건 다른 니즈들이 있어요. 네. 거기 가지 마시고 센터가 있는 데에 가야 돼요. 무조건 이왕이니까. 운동기구가 있고 매트가 있고 하고 적어도 내 상태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아프셨더라 하는 데는 가면 안 돼. 또 재방문했을 때 그래도 나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적어놓는 데를 가세요. 본인 병원 홍보하는 것 같은데 우린 난 그렇게 하지. 저는 요거 저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제 요 코너 그 뭐죠? 요거를
좋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고르는 가이드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맞아. 일반인의 미안해, 재활은 내가- 다음 얘기로. 일반인의 재활은 시리즈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투비 컨티뉴. 미안해. 이거지, 내가 좋네 이거. 이것도 다음에 굉장히 정말 좋은 꿀팁인 것 재활에 같아요. 관련해서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조금 나도 이게 이제 참 치료사들 무섭게. 뽑으면서 마음 답답하고. 많이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나도 면접 많이 보고 하면 사실 필요해서 뽑기는 네.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애들이 생각하는 니즈랑 치료사 면허랑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달라. 당장 어쩔 수 뭐 없어. 네. 이제 스터디 하자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왜 처음에 그렇지? 처음에 요거 이 코너 이제 시작할 때 있잖아요. 오 원장님이 처음에 탁 뱉었던 첫 마디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이제 꼰대가 돼서 그런지라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맞아. 와서. 어쩔 수 지금 없어. 젊은 치료사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은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꼰대도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근데 있다. 이 와중에도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있고 부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데 사실 공부하다 보면은 책대로 안 돼서 사실 그 얘기한 것처럼 경험이 필요해서 좀 수술 많이 하는 병원에서 좀 굴러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서 고생스러우니까 네, 힘들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는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시장이 한번 팽창됐다가 쪼그라들 때 조금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환자를 10분 이상 볼 줄 몰랐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 스킬 자체, 기술 자체, 마인드 자체가 10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40분을 보는 경우도 있고 네네. 50분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동안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져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약간 그 롱텀으로 하다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실비도 쪼그라들고 그렇죠. 그 횟수도 하면 절대로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뭐 30만 원짜리가 20만 원 되는 20만 원에 똑같이 해주는 데는 없을 거야. 그러면 이제 시간을 줄이고 객단가를 그렇죠. 줄이고 뭐 하던 걸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쪽에서 뭔가 약간 그쵸, 이렇게 그쵸.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배웠던 걸 하나도 못 써먹는 결과가 생겨요. 우리가 처음에 필드에 나왔을 때 하는 게 그거든. 배운 거 뭐 맞아요. 여러 가지 뭐 신경과학 뭐 이런 거 배운 건데 이걸 어디서 써먹는 거야? 이런 딜레마에 좀 그렇죠, 빠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시장이 조금 쪼그라들면서 조금 그런 그 박탈감을 느낄까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야, 이게 처음에 오 원장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쪽에서 약간 벗어나겠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 그냥 이렇게 그렇게 나눠서 이제 본 내용은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고. 미안해요. 일반인의 재활에 대한 기준에서 일반인들이 뭘 기준으로 재활을 어떻게 정의하냐. 근데 근데 이거 나중에 다음 편이 되게 사실- 기대되게 된다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은 그럴 텐데. 어디 밥그릇이나 다 사정들은 어른의 이거 사정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어른의 네. 사정이 있는 네네. 건데 저희 쪽 사정은 이렇고 그 이 와중에 또 제대로 된 병원을 가려면 딱 봐가지고 느낌 이제는 오실 것 같아요. 네네. 여기가 이제 마사지 위주로 진짜 아까 말했던 그렇죠. 플러스 레벨에서 니즈를 채우는 데인지 그렇죠. 아니면 진짜 좀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쓰면서 그렇죠. 저렇게 가는 병원. 우리가 이제 보는 안목이 늘어날수록 불안감은 줄어들거든요, 비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가 좀 약간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을 위한 재활 가이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보다 약간 좀 더 원론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뭐죠? 그 병원 가서 보는 안목 정도가 좀 약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적에 병원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도 좀 병원 보는 팁은 좀 더 나중에 얘기를 같이 해야 돼. 그건 조금 더 드리고. 오늘 재밌는 얘기가 어쨌든 나왔습니다. 병원 여러분이 병원에 내는 돈만큼만 생각하세요. 그럼 그렇게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시리즈로 다음에 네. 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네.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원장님 코너인데 뭔가 약간 셔셀께서 대신에 날로 먹었다. 오늘은 약간 많이 날로 먹네. 낮에서부터.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네. 인생을 날로 먹고 예, 싶다. 엄청 좋은 선배님인 것 같아요. 아니 제도권에 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도권 얘기 실비 도수치료 이런 거 다 조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아유, 다 까놓고 하는 얘기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에서 용병으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제도권이 이제 망한 건 말고 내가 알게 뭐야. 그게 뭐야? 비제도권이 네. 제도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우리 열변을 저기잖아요. 토했어. 우리 저기잖아요. 군인들은 야씨 뭐 평화가 중요하지 전쟁 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용병들은 야씨 어딘지 빨리 전쟁 터져 돈 벌러 가게 씨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약간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실비보험 망해라. 아니 이미 망했고 얘기한 것처럼 회원분 유지는 요만큼인데 시장이 줄잖아. 그럼 그분들 어디 가겠어? 그치. 어디든 다 찾아가.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떻게든 먹고 살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쭉 얘기 쭉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타이틀은 그렇게 붙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이렇게 뜻밖의 재밌는 얘기를 좀 약간 들었는데 저희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시리즈로 재밌는 얘기 가도록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